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있었던 지방세 관련해서 좀 해설을 시작할게요. 우선 지방세는 뭐 매년 똑같은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작년이 이제 굉장히 쉬웠던 해였고 올해도 작년만큼 좀 쉬웠다 보시면 돼요. 작년처럼. 근데 작년보다는 좀 지문이 좀 길어진 것도 있고 작년 짧은 게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내용도 조금 더 길어진 게 있고 그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아직까지는 계속 쉽게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투입하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나오더라도 봤던 거 나오면 맞추시면 되고, 안 봤던 거 뭐 틀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근데 나머지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 지방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한 때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이거 만약 국세부터 하셨으면 뭐 다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가 절대적 압류 금지가 있고 조건부 압류 금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1, 2, 3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절대적 압류 금지죠. 압류할 수 없는 거고 4번만 저희가 조건부 압류 금지가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부터 압류하는 거고 나중에 압류를 하도록 하는 거죠. 생산 설비와 관련된 것들. 2번 보시면 체납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지날 때까지 압류해서 징수하라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적 보전 압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압류를 했다. 그랬다가 3개월 지날 때까지 확정 안 시키면 급한 게 아니다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 급료 등 뭐 쭉 나와서 이런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급여 등에 대해서 어떻게 2분의 1 압류할 수 없고 2분의 1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압류 금지 최소 금액 얼마 185만 원이니까 185만 원에 미달하면 185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총액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해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납기 전 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질권이 설정된 재산 압류할 때 그 질권자한테 인도를 뭐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절차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건 국세랑 같이 움직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거죠. 보시면 1번에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 양도. 국세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얘들도 마찬가지로 종합, 퇴직, 양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시된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소득세 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요. 3번에 거의 출국하는 경우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하는 날까지 여기 과세 기간이 되죠. 원래 1월부터 12월이지만 4번에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해서 변경된다. 국세랑 따로따로 가는 거죠. 지방세가 이제 독립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옛날에는 국세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별도의 독립세로서 별도의 세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4번에 지방세 납부를 강제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1번에 납세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죠. 돈을 받을 때, 대가를 받을 때, 돈 받을 때 하는 거지 계약 체결할 때는 뭐 상관이 없다. 2번은 이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체납액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납자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 납세 담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 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자체장한테 제출하면 되고요. 보증서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증권은 증권 제출하면 되죠. 그다음에 3번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거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등록된 거라면 얘가 달라져. 그래서 등록된 케이스라면 그 담보 제공 뜻을 등록하면 되고 등록 확인증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4번에 토지 건물 등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등기 등록 다 돼 있으니까 그 등기 등록
특징을 제시하고 거기 저당권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번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 법원의 총 개수는 뭐냐? 이건 뭐 개수 같은 거를 저희가 뭐 외우던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제가 내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좀 알 수 있게 수업 시간에 뭐 얘기했던 거긴 한데,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그 법원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수를 저희가 외우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얘도 이제 맞출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7번 보시면 제척 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제척 기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좀 중요한데, 1번 보시면 납세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 광고죠. 그러면 7년으로 가야 되고, 2번에 부정이죠. 부정이면 10년으로 가야 되고, 3번은 상속으로 무신고했다. 그럼 무신고 7년이지만 상속의 경우였다면 10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 이런 것들은 10년으로 가는 거였고, 그 다음 8번에 재산세랑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세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종합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합산이 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거는 뭐예요?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때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구분하고 그 외에는 다 종합합산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3번은 과세 기준을 현재 공매가 돼서 공매돼서 매수인에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제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과세하지 않는 거, 공공용으로 쓰는 것들. 네, 9번 보시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정길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서 납세가 확정되는 게 신고 납부 세목이었다면 얘들은 신고 1이 되는 거고, 이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제해서 고지하는 거다. 그럼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길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압류, 관련된 압류 등기 등록일이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납부기한 지난날. 10번 보시면 취득세 과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하고 다만 연부 할부로 취득하게 되면 그 연부 금액으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 2번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인데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던가 시가표준에 최소한 받을 그 기준된 금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던가 개수한 경우 대통령이 정한 선박 차량 기계 장치의 종류를 변경하던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로 그로 인해 증가된 가액을 각각 과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취득으로 잡는 거죠. 실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을 해서 증가된 걸 과세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액으로 갈 건데 신고가액이 없던가 또는 시가표시가 작으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4번에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던가 신고가액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저희가 사실상 취득가로 가는 애들이죠. 국가 등, 그래서 국수공판장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가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뭐 신고가액이 없던가 또는 뭐 작던가 이런 거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 있죠. 사실상 취득가로 저희가 잡는 거였고, 일단 11번 보시면 보통 징수 고지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재산세죠. 재산세는 가만히 있어도 고지를 해주는 거고, 12번에 이의신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던가 필요한 처를 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대충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은 보류할 수 있죠. 불복 중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오기가 잘못 쓴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게 명백한 때에도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정했던 걸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바꿀 수 있죠. 금액 같은 잘못 쓰던 거 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 같은 거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과세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13번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보통 비과세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어떤 편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편익을 얻고 있다면 그만큼 혜택을 얻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건데 보시면 1번은 소유권 유상 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에 1년 이상 공용, 무료. 그래서 국가에 좋은 일에 쓰도록 하는 거 비과세고요. 2번 일반의 통일을 위해서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 도료. 그래서 유료 도료니까 얘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그럼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외국정부. 외국정부 저게 상호주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형 재산을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거죠. 무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비과세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14번에 담배 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에서 편의점 이러한 장소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수입 판매업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를 내야 되고 이거 납세지는 세관 소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거죠.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지를 한다. 그래서 바뀌어서 똑같이 일반 제조장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3번 제조자는 이제 그 날짜 같은 것도 바뀌어서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뀐 내용에 따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담보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저희가 뭐 지방교육세 할 때 봤던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있고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도시적 제외하고 비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이제 디귿 보시면 주민세 재산분이 있죠. 그 다음에 비읍의 지방 소비세 대상 아니니까 걔 제외한 나머지 다 들어간다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16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자격 농민 농지에 대한 감면 옳지 않은 것은 자격 농민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다른 게 나와갖고 좀 아쉽긴 한데 보시면 일반 자격 농민이 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 시설에서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50%를 감면한다. 50%는 저희가 그때 체크해놨단 말이에요. 50%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첫 번째 가람에 보시면 저온 창고, 상온 창고만 해당하며 농기계 보관 창고는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린 거였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나갔을 땐 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다음 17번 보시면 취득세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국수공판장이니까 그거 아닌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외국으로 수입이고 2번은 법인 장부 4번은 국가니까 1번이죠. 1번 화해조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유상승계 이건 대상이 아니죠. 국수공판장 관련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들어가진 않고 18번 보시면 지방소비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가세랑 관련된 1번 보시면 지방소비세 과세 대상은 부가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 그래서 이거는 공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가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 특별징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특별징수가 있다 이거죠. 특별징수무자. 3번 지방소비세 부가징수 불복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세에 따르겠다. 이건 국세청장을 처분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분청, 즉 불복을 할 때 나한테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징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거든요. 그럼 특별징수무자가 여기서는 세무서장하고 이제 세관장이니까 국세청장이 처분청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하고 이제 세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처분청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방소비세 과표는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세, 그러니까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빼고 그다음에 공제감면 빼고 가산세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19번에 지방세 징수권 시효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에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교부 청구에서 중단된다. 교부 청구하면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납세 고지로 고지하면 중단이 되죠. 그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있을 테니까 납부기한까지 우선 있다가 지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고, 디귿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이 된다. 이때는 정지를 하는 거죠. 잠깐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리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소송 주행 기간은 저희가 또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빼놓고는 맞는 거다 보시면 되고, 20번 같은 경우는 처분이죠. 처분도 저희가 봤던 거니까 고발 무혐의 통고 처분이고 몰수는 대상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